나는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외국에 살고 있는 제 손자들의 사진입니다. 가끔 전화, 영상 통화도 오고 또 찾아오기도 하는데 볼 때마다 애들이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 하고 놀라기도 하고 참 기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과연 작년보다 성장했을까? 성장했으면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된 목표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은 노령 사회가 되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시니어들이 과거에 시니어면 안 되겠다. 이 시대에 맞는 시니어이어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21세기의 그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새로운 풍경을 우리가 이 단체가 만들어가는데 작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나 자신이 얼마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 노인에 대한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매번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에 가서도 전 놀랄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일본에서 보면 미국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노화 연구책을 보면은 말이에요. 생애 후반에도 창조적인사 그리고 노년의 그 잠재력 여기에 놀라운 것이 많다. 특히 가능성 측면에서 probability. 예? 이 가능성 측면에서 그건 아주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많은 예 중에 여러 사람 예가 있지만은 예술가 중에서는 앙리 마티스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앙리 마티스를 책도 보고 좋아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 어, 80대 중반까지 살았잖아요. 예? 근데 어, 거의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영어로는 Even if I could do when I was young, what I am doing now, I wouldn't have dared. 젊었을 때도 지금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그렇게 속으로 연구지를 못해가지고 과연 스스로 할 수가 있었어도 이런 작업을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테스는 나중에 굉장한 새로운 그 미술의 경지를 개척한 분이란 말이에요. 루누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색종의 작업이라든가 많은 걸 통해서 이 미술계를 아주 크게 놀라게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마티스를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이에요. 노년의 성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내가 작년보다 뭘 성장을 했나 알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노년에서 노년 나이가 들은 사람이 성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지는 능력이 뭐 있나? 그래야 성장을 하지. 나이가 들어서 나빠지는 측면이 있다면 성장이라는 건 쇠퇴란 말이에요. 쇠락이라고요. 쇠락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는 게 있다면 과연 노인이 들면서 더 강해지는 뭔가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냐 이걸 알아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 사람 연구가 많이 있죠. 동양학자들도 있고 많은데 최근에 진화생물학이다 무슨 뭐 뇌과학이다 여러 가지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에 많잖아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진 코온이라는 말이에요. 내 또래 그 유명한 학자입니다. 노년의 창조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그 아르고닌이라고
또 아주 내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학자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현장에서 많은 노인들을 어떤 수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발표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생각이 틀려요. 그렇지만 표현을 아주 쉽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여러 사람 책을 활용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 책을 주로 활용해서 노년의 성장이란 무엇이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은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 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한적인 젊은이의 시선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전형적인 노인이라는 허상을 먼저 지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짜 자들이 엄밀한 데이터에 의해서 증거한 걸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 얘기는 노인의 내부에는 깊이 있고 다양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노년의 문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단언을 한 거예요. 물론 쇠락하는 친구도 무지하게 많죠. 그렇지만은 이 발전하는 측면이 이렇게 있다는, 그리고 또 그러한 컬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노화 과정을 재규정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냥 노화라는 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규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화를 심플했거든. 나이가 들면 뭐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계속 나이가 들어서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기억도 사라지고 죽게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요즘 떠오르는 학문이라든가 노년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노년에 대한 디파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마르코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노년이라는 게 최고예요. 노년이 으뜸이고 젊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쳐가는 과정이다. age is king and youth is simply in the way. 나이가 드는 건 또 이거 age, 어?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나이 듦이라는 거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age라는 거는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는 simply 젊음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젊음이라는 거는 음, 나이 드는 거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너무 것도 우습게 보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년의 강점은 무엇이고 그 강점은 언제 나타날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노년의 강점은 언제 나타날까? 이 사람은 에이지 포인트라는 말을 썼어요. 에이지 포인트가 뭐냐? 노년을 맞이하는 터닝 포인트는 청춘의 꿈은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고 서서히 줄어드는 능력과 좌절하는 경험이 많아지는 경험을 할수록 많이 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때 상황을 에이지 박사는 에이지 포인트라고 한다. 저만 해도 말이에요. 나이가 40이 되니까 이게 생각이 좀 틀어지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벌써 40이 됐네. 애가 이제 어리네.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5학년, 6학년 되고 내년에는 뭐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네. 그때가 난 에이지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정신없을 때는 뭐 하다가 나이 50대니까 회사에서는 뭐 가만 안 있는데 그냥 뭐 사회가 엄청나게 IMF가 터지고 허무가 되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라 그때 에이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IMF로 이제 회사 가달라니까 나도 나가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쭉 정신없이 일하다가 한 10, 한 4, 5년 지나서 한 또 60, 한 5세가 되니까는 그때가 또 터닝 포인트인 거.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터닝 포인트는 언제가 되느냐?
나이 70대 들어가서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나한테는 그것이 에이지 포인트고 그때부터 그런 에이지 포인트마다 내가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쭉 어려운 포인트, 어려운 시절을 만날 때 이때가 바로 에이지 포인트고 이때를 잘 이겨내는 사람은 그야말로 웰 에이징이 되고 계속 성장하는 거고 이때를 못 넘기면은 이거는 쇠락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일반 옛날에 옛날에 생물학적인 견해로만 나이를 쳐다보고 나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에이지 포인트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이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질문을 세 가지. 이건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르크 아르고닌이 이런 정리를 잘했어요.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에이지 포인트 시대에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뭐냐? 물론 뭐 자식도 걱정하고 마누라도 걱정하고 여러 걱정이 있죠. 근데 가장 원별적인 질문은 포괄적인 질문은 나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I age 왜 나이가 드냐? 응? I age 왜 내가 나이가 드냐? 왜 나이가 드냐? 나이가 들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생존은 이 어려운 삶을 이 왜 내가 survive, why survive, 왜 내가 생존해야 되나?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대충 살아가면 될 텐데 예? 내가 이 힘겨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와이프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또 이 사회에 내가 뭔가 기여해야 한다면 어떤 기여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왜 생존해야 될까? 왜 이 힘겨운 상황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y I grow, why thri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성장해야 되냐? 노인이 되면은 어떤 거 발전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해요, 노인이 되면. 그냥 뭐 아이폰도 스마트폰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터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좋은 기능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 배우는 게 귀찮은 거야. 그리고 책도 수없이 쏟아지는데 그 서점에 가서 그걸 보기가 싫은 거야. 친구들도 이 친구 저 친구 잠깐 만나자 그러는데 그게 귀찮은 거야. 왜 내가 안정된 상태를 버리고 어? 끝없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될까? 왜 내가 계속 성장해야 되냐 이게 노인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맨 처음에 내가 생각을 하고 나는 작년보다 뭐 성장한 게 있나? 내가 스스로 여기에 대한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첫째, high age. 왜 내가 나이가 드냐? 이 사람 답변은 who grow in this. 지혜를 지혜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 지혜가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공자의 논어라든가 노자의 이거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전부 이게 지혜의 서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지혜를 가리키는 거지 무슨 뭐 동화에서는 뭐 천국 가라 천당 가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지혜가 뭐냐? 토탈리 인티그레이티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은 지혜가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 지혜를 통해서 나의 그 과거를 재해석하는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내 삶을 전체적으로 관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나이가 뒤에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아무리 부모 하지만은 지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지. 야, 내 어머니가 힘들었겠구나. 내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걸 알지. 그거 안 키우면 몰라요.
특히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지, 아,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키워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절을 그냥 모든 일을 악물고 참고 견뎌나고 그 나이가 돼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기본적인 첫째는 지혜가 생기는 거다. 근데 그 지혜는 에이지 포인트를 잘 견뎌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든다는 거는 말이에요. 특히 서양은, 그, 유대인들은, 그, 랍비서에 이런 게 있어요. 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보고 상대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랍비의 그 윤리서 나오는 건데, 노노에도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군자에는 성인 지미하고 불성인 지하 악하느니 소인은 반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군자는 다시 말해 요즘 말로는 이 시대의 그 글로벌 시티즌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은 이루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거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소인들은 그 반대다. 아, 우리나라 머리 벗기서 아나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상대의 나쁜 점만 계속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점도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짓만 하면 상대가 계속 더 어긋나간다. 부모들이 자식의 좋은 측면을 보고 키워줘야지. 이놈이 수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수학 조금 그거갖고 타박을 하거나 이러면 애들이 나간다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 자연히 이런 게 생긴다고요. The age brings a particular and purpose. 무슨 말이야? 이 나이 들면 적극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과 그리고 목표 의식을 갖다 준다는 이런 그 연구가 사양은 많아요. 베카랩의 연구라든가 알렌 레거, 로라 카스나치의 이런 걸 내가 얘기하기 좀 시간이 없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아에는 이런 게 조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깊이는 연구. 그래서 내가 서양 학자들의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 영어로 why survive.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서양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가 만에 바탕에서 그런지 또 realize a purpose. 어? 자기의 목표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유교에도 입지란 말이 있잖아요. 뜻을 적은다. 선비가 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될 게 입지잖아요. 그래서 논어에도 그 입지는 말이 나온다. 15세에 입지한다. 뜻을 좀. 이게 퍼포스예요. 동양 사람들의 그 퍼포스야. 의미가 깊지. 서양 사람들의 퍼포스. 특히 요즘 말하는 무슨 이게 뭐야. 서양 사람들이 성공, 무슨 철학 이런 건 전부 다 자기가 돈 벌고 이런 것을 퍼포스 삼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서양이나 동양이나 퍼포스는 일단 입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자기 자신 잘 큰 집을 짓고 큰 집을 살고 이사를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퍼포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 나야 되는 게 내가 나의 죽지 않고 나야 되는 내 목적이 뭐냐? 각자 그런 퍼포스가 있어요. 그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한 깊은 갈등이 있거든. 나이가 들어야 해결하는 되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인간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 모든 관계. 나의 그 학문에 대한 관계. 또 회사 생활하면서 관계, 또 내가 사업하면서의 관계. 이때마다 커다란 갈등이 생기는데 그때는 해소 못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이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해결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길이 보여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그런 능력을 생김으로써 나머지 삶을 더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아,
왜 살아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나는 조금 발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는 못하겠고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도대체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말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왜 계속 이런 데 나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거는 내가 아,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다. To create something이에요. 내가 예전에 못 봤던 거. 이거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다. 근데 이게 뭐 새롭게 맺는다는 게 말이에요. 뭐 나이 들어서 뭘 새로운 거 배운다기보다는 배우면 자꾸 잊어버려. 사실은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옛날에 내가 비트를 좋아했으면 옛날에 내가 20대, 30대에 들은 비트를 주고 내가 70대에 보는 비트를 좀 틀린 거예요. 많이 틀려요. 비틀즈의 또 노래를 들으면서 또 어렸을 때 그 감성은 기가 막히게 이해해서 철이 없는 부분도 이해를 지금 내가 비틀즈면 이랬을 것이다. 근데 그 나이에는 볼 수 없다. 이런 걸 다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는 아, 그 대충 팔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나이 들으면 관절도 안 좋아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계속 성장할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또 서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 그러면은 내가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어? 내 가까이 있는 생명, 멀리 보고 내 기르는 그 개라든가 고양이, 가까이 이웃에 그 돌보지 못하는 어떤 거라 생명, 혹은 환경운동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내 능력하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이런 거를 새롭게 우리가 험으로써 내 인생에 좀 더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나가던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을 때 나는 그 버터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쭉 해오던 건데 지금도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가방도 가급적이면 내가 자꾸 안 사. 이거 가방 뭐 한 15년 전에 산 거지만은 이게 튼튼하거든. 이거 새롭게 내 유행을 해서 내가 자꾸 이걸 쓰레기를 만들 이유가 없다. 경제를 보는 눈도 틀려지고 다 틀려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힘들어도 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가 조그마한 책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내가 좀 더 안전한 음? 내가 이 다음에 죽더라도 만족하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아까 내가 마티스 얘기를 했지만은 오른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마티스가 말이에요. 유명한 그 물론 누드 아니에요. 이게 물론 누드 원이 그 투가 이거 계속 발전시키잖아. 발전시키기보다는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양반은 84세에 돌아오셨는데 82세에 완성을 한 그림이에요. 이때 이런 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그토록 긴 세월이 필요했다. 참 이 말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을까 하는데 물론 못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못한 측면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못한 측면은 잊어버리고 잘된 측면 이런 측면은 지혜 측면에서 조금 나아진 게 있었고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진 거 그리고 이 시대에 적응을 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상당히 그 벅차고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